네, 상품을 사서 소유하지 않고 필요하면 빌려 쓰고 남으면 빌려준다. 어떻습니까? 돈을 절약할 수도 또 돈을 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재화, 상품을 함께 공유한다 해서 이제 공유경제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 이 공유경제가 우리나라에도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네, 공유경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박희준 연세대 정보산업공학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혹시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예.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저 에어비앤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 숙박업소나 뭐 자동차 관련 공유업체들 좀 이용을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뭐 출장 중에 에어비앤비를 활용을 해서요, 네. 숙박업소를 예약을 하고 실제로 숙박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뻔한 호텔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 문화, 지역 주거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한 그런 숙박업소가 좀 더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예약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호텔보다 조금 더 싸고요. 쌉니다. 예. 네, 해외에서는 벌써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되 지금 기존 사업자 이해청들을 최소화하는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숙박 공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공유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고 이제 정부가 뭐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전에도 이제 뭐 자신의 주택을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일반 민박업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제 주변에도 이 서울 북촌의 한옥을 이제 관광객들한테 이제 임대해주고 뭐 하는, 물론 돈을 받죠. 예. 돈을 받는데 이 기존 민박업하고 예. 이 숙박 공유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존에 이제 농어촌 민박 사업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 외국인 구별 없이 이제 장소를 공유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식 민박업자들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공유 민박업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농어촌 민박업처럼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 사업자들과의 어떤 충돌 문제를 고려를 해서 365일 중에 120일 이하만 그런 장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는 또 그 장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법을 개정을 했죠. 네, 그러면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예. 이렇게 집에 이제 살고 있는데 예.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럼 벌써 방이 하나 아들이 예. 군대를 가서 이제 방이 하나 비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방을 좀 활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사시는 곳이요, 단독 다가구 주택이거나 아파트거나 연립 다세대 주택인 경우는 가능한데,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건축법상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시는 집이 월세건 전세건 상관없이 본인이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주택이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도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죠? 왜 그것을 두었냐면 여러 그 주택을 소유하면서 내가 지금 살지 않고 있는 집을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제재를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어디 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업자는 이제 등록을 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일반 이제 관광객 같은 경우에 예. 일반 호텔이나 뭐 여관 뭐 이런 데를 가면은 이제 업소니까 믿을만하다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공유를 하는 일반 이런 아파트나 뭐 이런 데를 가서 이제 잘라 그러면 이런 어떤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우려도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숙박 시설을 빌리는 사람도 불안한 경우가 있고요. 또 숙박 시설을 빌려주는 사람도 불안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공유경제가 만들어갈 신경제 체제에서는 화폐가 바로 신뢰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의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어떤 플랫폼 위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사용자나 공급자에 대한 주변의 평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런 평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유경제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차량 공유도 얘기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이제 차량 공유 업체가 우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있는데 이 차량 공유와 우버는 좀 다른 건가요? 다르죠. 차량 공유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렌트카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네. 렌트카는 뭐 최소 이제 6시간을 주기로 이제 차를 빌릴 수 있지만 이건 시간 단위로 차를 빌릴 수 있고요. 요즘 뭐 무슨 카라는 브랜드들 몇 가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브랜드들 말씀하시죠. 그리고 렌트카에 필요한 그런 계약 업무를 단순화시켜서요. 회원제를 가입한 다음에 모바일로 예약을 해서 내가 원하는 차가 주변에 있으면 그 차에 접근을 해서 차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버와 같은 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카풀 서비스와 같아요. 내가 차를 소유하고 운전을 하는데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누구 차를 태워주고 그 서비스에 이제 상응하는 대가를 이제 지불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버 자체는 어떤 일종의 서비스 매매업이기 때문에 사실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우버 서비스를 알선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그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예, 좀 차이점이 이제 있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좀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예. 좀 늦은 것 같고 좀 뒤늦게 출발을 좀 하는 것 같고 예. 세계적으로는 이제 이런 공유경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이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죠. 하루 8만 명의 스키 마니아들이 몰리는 스위스 몽블랑 산 밑의 샤모니. 샤모니에 최근 자신의 집을 스키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주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집 주인은 자신의 집 2층 전체를 스키 관광객들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Et puis une autre chambre, ici. Des pièces que cette habitante n'utilisait plus. 한 층을 모두 사용하는데 하룻밤 사용료는 우리 돈 20만 원 정도에서 On a un 관광객들의 appartement, 만족도가 c'est 높습니다. clairement plus grand qu'une chambre d'hôtel. There's more value. Le rapport qualité-prix est vraiment bon. Ça vaut le coup pour le prix qu'on paye. 미국에선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Screen their drivers, they do background investigations, they make sure that all their permits and licenses are valid. The Oply app will also take reservations. 포드, GM과 BMW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도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에 뛰어드는 등 전 세계 공유 경제 열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공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마트폰 아니겠어요? 예, 예. SNS. 찾아보기 쉬우니까. 이런 데는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모바일의 발전, 스마트폰의 이제 사용자 수의 증가가 어떻게 보면 그 공유 경제에 동력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서 경제가 이제 많이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시대는 문제가 없는데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을 사는 과정에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좀 더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것, 하지만 그 놀고 있는 시간이 유유 자원들 그것을 좀 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경제 전체의 좀 뭐라 그럴까 효율성을 높이면서 네. 그것으로 인해서 좀 우리 경제가 좀 동력 성장력을 찾을 수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성장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기존의 이제 사업자들, 뭐 이제 택시 업계도 그렇고 렌트카 업체들 또 뭐 숙박업소, 호텔도 뭐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손님을 뺏기니까 반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숙박 공유 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365일 중에 120일을 넘지 않도록 해놨거든요. 그것은 네. 뭐냐면 기존 사업자들과 어떤 충돌을 조금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어떤 경제 침체기의 돌파구는 공유 경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만 새로운 산업을 어떤 진흥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을 죽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사회 문제를 야기하겠죠. 그래서 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도 기존 사업자들과 그 신규 사업자들과의 어떤 충돌 관점에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버를 아직은 한국에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드려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항,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의 택시기사 91명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네, 승객들이 주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기는커녕 이 헐값에 작물업자들에게 넘겼다는데요. 무려 5억 8천만 원어치나 된다고 합니다. 네, 택시 친절 캠페인도 좋지만 승객들의 신뢰부터 얻는 게 급해 보입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